2018년 2회 자 전자기학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유전체에 가한 전개와 분극의 색이 P가 있죠. 그때의 관계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 우리 분극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주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현상이고요. 그 색이 분극의 색이는 뭘로 정의합니까? 원칙적으로 단위 최적당 이 쌍극자 모멘트로 이렇게 정의하고요. 또는 이때의 면적당에 분포되는 전하량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쓸 때 사실 중요한 공식이 이겁니다. D-D0가 분극의 색을 의미하고 D라고 하는 것은 이 전개 E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엡실론 E의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D0는 엡실론 0 E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엡실론 0 엡실론 S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 갖다 쓰고 요거 갖다 써서 우리가 엡실론 0로 분리시켜 버리면 엡실론 S-1 2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분극률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얘를 비분극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식을 물은 거죠. 자, 여기에서 요거 나오게 된 배경은 요거 뺀 거죠. 엡실론 0, 엡실론 S2에서 요거 D0니까요. 엡실론 0, 2를 여기 E0로 묶어내고 이쪽은 2로 묶어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2번 자유공간 진공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거 뭐 외워야죠. 사실상 377이죠. 337이 아니라 377. 고유 임피던스 377 기억하는데요. 나오게 된 배경 보면 우리 전자파에서 전개 에너지, 자개 에너지는 서로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H분의 2를 우리가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H분의 2를 요 식으로부터 만들어낸 겁니다. 요 식으로부터 이게 바로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식으로부터 만들어내면 이거 약분돼 버리고 요거 내려가죠. 그래서 H제곱분의 2제곱이 얘는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엡실론 분의 뮤 이렇게 되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지금 얘가 나온 거죠. 그리고 뮤나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엡실론 0, 엡실론 S, 뮤 0, 뮤 S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정해진 상수 값이죠. 얘는 36파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또는 885의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얘 대신에 이걸 써도 됩니다. 그리고 뮤 제로가 또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즉 이 부분을 이렇게 약분해서 루트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정리해 보면 120파이가 나오고요. 나머지 요 둘은 남는데 120파이가 바로 377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진공, 자유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뭐 비투자율, 비유전율 다 1이죠. 그래서 진공 중일 때는 그냥 이 고유 임피던스 값이 377이 나옵니다. 자, 외워주시면 좋고요. 외워야죠. 사실상 답은 3번이죠. 3번 크기가 1쿨롱인 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이만큼의 힘으로 작용할 때 이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이거는 뭐 쿨롱의 힘, 이거 쿨롱 상수이기도 하네요. 자, 쿨롱의 힘을 적용하는 거죠. 자, 공식 한번 써보면 F는 4파의 엡실론 0 R 제곱분의 Q1 Q2 이거죠. 진공 중이니까 엡실론 0 이렇게 와야 되고요. 여기에 자, 이 힘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지금 여기에 1이 있다고 보면 4파 엡실론 0분의 1 이거 자체가 쿨롱 상수죠. 이게 바로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얘와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서 여기 1 남고요. 결국 R제곱분의 Q1 Q2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때 크기가 1쿨롱인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다 1을 대입해 버리니까 결국 R제곱이 1이 되죠. 그래서 R은 1m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 쿨롱의 힘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쿨롱 상수입니다. 4파 엡실론 0분의 1 9 곱하기 10의 9제곱 99콘을 좋아해. 4번 공극을 가진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가 n이고요. 철심의 B 투자율을 μr이라고 했고 단면적을 a, 길이 l, 공극의 길이 델타로 잡았네요. 그때 공극부의 자속 밀도 b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의 전류를 흘려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요거 과감히 건너뛰시는 것이 맞고요. 답 정도 한번 기억해 보시되 자 일단 뭐 두 번째, 세 번째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풀어는 가봅니다. 좀 건너뛰시길 권장하고요. 자 가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B, I 그 다음에 권수, 투자율 이런 것들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상 솔레노이드죠. 환상 솔레노이드 이 상황에서 지금 공극이 이렇게 발생한 거죠. 이 사이에 짧은 델타라고 하는 길이의 간격이 발생해서 그때의 자석 밀도 B를 얻기 위한 전류 I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극에 관한 식은 사실상 자기 저항 RM을 구하는 게 이 공극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전류 I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석 밀도 B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기자력이죠. F는 NI 권수와 전류 그리고 알파이 이렇게 되죠. 자기저항 RM 쓰기도 하고요.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만 결국 I를 이용해서 RM을 이용해서 결국 I를 구할 수 있는 식 권수도 주어져 있고요. 또 요 식을 보면 이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에다가 우리 면적 여기 면적을 A라고 했으니까 A를 곱해야 그게 그럼 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 대신에 BA를 다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결국 여기에서 이 두 식으로부터 I를 얻어내야 된다 그 얘기죠. 즉 I는 결국 뭡니까? 권수분의 자기저항 RM의 여기 자석 밀도 B와 단면적 A 이렇게 곱해진 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 요거 이 델타라고 하는 이 공극이 주어졌을 때 자기저항 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기본 자기저항 공식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mu s분의 l이죠. 여기에서는 단면적을 지금 a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s 대신에 a로 해서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극 델타를 가진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저항은 공극이 없다고 봤을 때의 지금 자기저항 요거였죠. 즉 mu a분의 l에다가 이 공극이 생긴 이 부분에 관한 자기저항이 추가로 더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극은 여기가 공기중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mu 0 a분의 l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저항이 되고요. 이걸 또 우리가 정리 또 풀어내야 되는 거죠. 풀어내보면 mu 대신에 mu 0 mu r 이렇게 써서 얘를 공통인수 mu 0 여기가 l이 아니라 델타죠. 델타. 그래서 mu 0 a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 보면 여기에서 남는 것은 mu 0 a로 묶어냈으니까 mu r분의 l이 남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델타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i를 구하려고 하니까 와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결국 요 rm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니까 이 식에다가 그대로 n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mu 0 a에 n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BA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mu r분의 l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AA 이렇게 약분시켰고요. 거기에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만들어내려면 여기 mu 제로 값이 얼마입니까? mu 제로가 얘가 4파이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이 값이 4파이의 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거니까 이 마이너스 7제곱을 또 분자로 올리면 최종적으로 어떤 답이 얻어지냐면 여기가 4파이 부모 n이 남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7제곱 분자로 올라가서 7제곱으로 올라가고요. 여기 b가 남아있고 오른쪽에 mu r분의 l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3번이 얻어집니다. 그쵸? 자, 이거 이 문제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물론 하시면 좋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기의 세기가 h인 자개 중에서 직각으로 속도 v로 발사된 전하 q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네요. 자, 이건 로렌츠의 힘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전자 하나였죠. 전자 하나를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자기에 입사를 시키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운동을 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을 때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 원심력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질량과 속도의 제곱, 이것이 원심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 그것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속도와 자속 밀도 곱한 것 2VB 이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V 하나 약분돼 버리니까 결국 B2분의 MV, 이렇게 우리가 반지름이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건가 하고 R을 한번 보니까 얘는 B2분의 MV, B2분의 MV 이렇게 되죠. 그리고 봤더니 없죠.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전하를 Q라고 줬죠. 이거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E라고 했기 때문에 E를 그대로 뭘로만 바꿔주면 됩니까? 얘를 Q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도 없네요. 왜? 여기는 B가 아닌 H가 주어져 있네요. 자, H는 뭡니까? H와 B 사이의 관계는 B는 μH, F는 MH, B는 μH,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이 μH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μH Q에 M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μHQ에 MV 3번이 답이죠. 6번 면전화 밀도를 시그마, 판광거리를 D, 무한 평행판 대전체 간의 전위차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무한 평면에서 이 면전화 밀도, 그쵸? 시그마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때의 전개 뭐였습니까? 이 무한 평면판에서는 그 시그마를 엡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전위차 V는 2에다가 그 거리 D를 곱하는 거니까 V는 방금 한 대로 2D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D만 곱해주면 되죠. 엡실론 제로 시그마 D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무한 우리가 평면 사이 있는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무한 도체 큰 도체의 표면에서의 전개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표면 전하 밀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한 평면 양쪽으로 나가니까 반절로 줄어들어서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죠. 그리고 무한 평면 사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걔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래서 그때의 전위는 이제 D를 곱한 거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는 어디 점이든 전위는 얘는 무한대였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요걸 묻는 문제였죠. 7번 진공 중의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하면 내외 공간의 전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전개를 차단한다. 뭡니까? 전차 여기 있잖아요. 전차 정전차폐죠. 정전차폐. 그래서 어떤 대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둘러싼 도체를 이렇게 접지를 시켜버리면 이 전개의 영향에서 이 내부, 이 도체 내부는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이 영향, 즉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영향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정전차폐 이렇게 얘기하죠. 2번입니다. 8번 평면 전자파의 전개 E와 자개 H 사이의 관계식은, 그래서 이거 뭐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고유 임피던스 관계로 생각을 해야죠.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고유 임피던스는 H분의 E를 뜻하고요. 그렇죠? H분의 E를 뜻하고 루트 뭐였습니까?
E하고 비슷한 게 이쪽 옵니다. 엡실론분의 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결국 E를 구하라 그러면 H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E는 루트 엡실론 뮤 H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3번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9번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체의 중심 축상 여기에서 X만큼 떨어진 곳 그 점에서의 자위는 몇 암페어인가를 물었는데요. 자, 이거 이론 시간에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일종의 공식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 X만큼 떨어져 있고 반지름이 A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당연히 루트 얼마입니까?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여기 A점에서의 자위는 2분의 I에 이런 입체각을 다 적용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는 결국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래서 요것분의 X 여기까지 대입해서 요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코사인 세타 요것분의 요거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2분의 I에 여기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10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간섭이 없다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이 0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봐라. 병렬 그랬고요. 자, 코일을 우리가 병렬 접속할 때 이렇게 같은 쪽에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죠. 가동 접속 다른 쪽에 점이 찍혀 있도록 병렬 접속한 것을 차동 접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동 접속, 차동 접속 분자는 모두가 다 외우는 방법 이거 병렬일 때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분자는 마이너스 m제곱 동일한데 차동 접속은 플러스 2m 가동 접속은 마이너스 2m 그러면서 차동일 때 더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더 커지면 얘는 줄어듭니다. 차동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더 작아지면 얘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동일 때 마이너스 차동일 때 플러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m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동 접속일 때 0 차동 접속이어도 사실은 0을 대입해 보면 어차피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m이 없도록 병렬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요겁니다. 직렬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직렬 가동 접속일 때는 더한 거에다가요 2m이 더해지고 차동 접속은 더한 거에 2m이 빼지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m 값을 빼는 것이 차동 접속 기억을 해봅시다. 11번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자, 도체 내부에는 그쵸 전개가 0입니다. 전하가 외부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내부의 전개는 0 맞고요.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표면 또는 도체의 내부 전위는 각각 같은 전위, 등전위다. 맞죠? 도체는 도체 표면끼리, 내부는 내부끼리 등전위가 됩니다.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작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곡률이 크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곡률이 크면 곡률 반경은 작습니다. 곡률이 이렇게 그쵸? 작으면 요거의 곡률 반경은 크게 되기 때문에 곡률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뾰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거기에 전하가 많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작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12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그래서 보통 나사와 손을 이용한다 그래서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나사를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여기다 드라이버를 놓고 이 방향으로 조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죠. 그러면서 못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개가 생길 때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도 표현하고요.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엄지손을 이 전류의 방향으로 대고 얘를 움켜주게 되면 아하, 이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나사와 오른손을 이용한 이 법칙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앙페르, 암페어 이건 영어식 뭐 프랑스식 이런 발음 차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4번이 답이죠. 13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금속 도체의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정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14번 반지름이 A인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미터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다. D가 이제 훨씬 큰 경우 그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이거 공식 묻는 문제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9의 정전 용량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4파이 엡실론 R이고요. 반구는 이거의 딱 절반이죠. 2파이 엡실론 C만 우리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A와 이렇게 B로 돼 있는 두 개의 정전 용량은 분모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고요. 분자의 4파이 엡실론 제로 이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심 원통 또는 동축 케이블 이렇게 돼 있을 때 역시 A, B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ln A분의 B에 2파이 엡실론 제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행도선에서 간격 D고요. 반지름이 A일 때 D가 훨씬 크기 때문에 ln A분의 D 얘랑 꼴이 비슷하죠. 요거에 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 엡실론 제로고요. 그 다음에 도선과 대지 이것은 전기 영상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H면 여기 둘 사이니까 EH가 사실상 둘 사이의 거리로 보게 되면서 이것도 여기와 같은 2파 엡실론 제로 요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평행판 콘덴서에서는 C 정전 용량 C는 그렇죠 간격 D분의 엡실론 제로 S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때의 거리가 지금 D고요. 반지름이 A일 때 그렇죠. D가 A보다 상당히 큰 경우 이거 나타내는 것은 분자에 E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ln A분의 D에 여기 파이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두 개의 코일이 있다.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L1, L2를 0.4, 0.9일 때 그때 상호 인덕턴스 값도 알려줬네요. 결합계수 구하는데 자 결합계수 많이 살펴봤죠.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가 1이라면 즉 누설 자속이 없다면 둘의 기하 평균에 해당되는데 누설 자속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상수 K가 곱해지는 이걸 우리가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K는 루트 넘어가면 L1, L2분의 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L1, L2 0.4 곱하기 0.9분의 0.36이 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겠네요. 0.6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16번 비유전율 엡실론 S죠. 2.4인 유전체 내에 전개의 색이 이네요. 100mV per m이다. 유전체에 축적되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우리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꼭 기억해둬야죠. 2분의 1 ED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E 주어져 있고요. D는 우리가 D는 엡실론 2와 같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여기 2분의 1에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이거 공식도 있었죠. 엡실론 2제곱이다. 이 공식 쓰면 되죠. 또는 다른 공식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엡실론은 E는 엡실론 분의 D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집어넣어서는 2분의 1 얘를 엡실론 분의 D제곱 이걸 써도 괜찮은 거죠. 여기에선 당연히 지금 딱 보니까 요거 비유전율 전개의 색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 주면 되죠. 자, 단위 최적당 에너지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 2분의 1에 자, 얘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 기억해야 됩니다. 8855 12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2제곱이고 그리고 비유전율 2.4를 곱해야죠. 그리고 요거 100mV per m니까 100에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것을 한 뒤에 이것을 제곱해 줘서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626 뭐 이렇게 나오네요.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니까요. 1번을 답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17번 동심 9 사이의 공극에 절연 내력이 다음과 같고 비전율이 3인 절연율을 넣으면 공기인 경우에 몇 배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가. 공기의 절연 내력은 다음과 같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동심 9 이렇게 9 하나가 있었고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이에 지금 처음에는 지금 공기를 지금 채웠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 의미상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이 사이에다가 지금 절연율을 채워 넣은 거죠. 절연율. 그런데 공기에서보다 비유전율 얘는 엡실론 S가 그럼 3이란 얘기고요. 절연 내력 자체도 공기의 절연 내력이 3이었는데 여기 이 사이에 절연 내력이 50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에 비해서 즉 3분의 50배의 절연 내력 그렇죠? 전기의 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의 세기가 3분의 50배가 된 거고요. 우리 여기 공기에서는 비유전율을 얼마로 봅니까? 1로 보기 때문에 얘가 3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유전율 자체도 3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의 얼마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자 전하 Q는 얼마? Q는 CV죠. CV 정전 용량과 전압의 곱인데 이 정전 용량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얘는 D분의 엡실론 S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전개에다가 D를 곱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요 둘이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이 엡실론 뭐 ES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이 유전율과 전개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율이 3배가 되고 전개가 3분의 50배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전하량 요거의 전하량을 Q2라고 하면 원래의 전하량 Q1의 3배와 즉 3분의 50배를 그렇죠 비례하니까 유전율에 비례하니까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요. 또 전개가 3분의 50배가 되면 역시 3분의 50을 곱해준 만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전하는 원래 전하량의 50배를 축적한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A와 자개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 E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을 한번 구해봐라 했는데요. 이거 우리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우리 로테이션 E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라운드 B, 라운드 T 이렇게 있죠. 즉 자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 요거 있었죠. 근데 벡터 포텐셜 A 이거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로테이션 우리가 A를 한 것이 바로 B가 됩니다. 이 A를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로테이션 값이 바로 여기에서는 B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라운드 T에 B 대신에 여기에 로테이션 A 이렇게 되면 요것은 자리 바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로테이션을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 요 둘의 관계로부터 전개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의 A라고 하는 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히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맥스웰 방정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 벡터 포텐셜 로테이션 A를 하면 B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4번을 얻어낼 수 있죠. 19번 그림과 같이 유전체 경계면에 엡실론 1, 2의 대소관계가 엡실론 2였을 때 E1과 E2의 관계식 중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 엡실론 2의 대소관계 주어졌을 때 다른 건 다 안 바뀌지만 뭐가 바뀝니까? 2가 바뀌는 거죠. 2가 바뀝니다. 치과 가서 틀리를 했더니 2가 바뀌어 버렸어. 어우, 기분이 안 좋아. 자, 2만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이런 관계면 여기 2잖아요. 2는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자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유전율과 굴절각에서 요거 여러분들 외우는 거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에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갔다고 그랬죠. 에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는 A씨가 안 나오고 뭐가 납니까? BC가 나오죠. 그래서 에탄이라고 하는 도시는 뭔가 뒤바뀐 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엡실론 탄젠트 24, E 사인 DC, D 코사인 이렇게 되면서 얘만 21, 12 바뀌고요. 나머지는 11, 22, 11, 2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성밀도 D는 법선 수직 성분이 연속이 되는 거고요. 전개 E는 접선 수평 성분이 연속이다 그랬죠. 그리고 살펴본 대로 만약에 E1과 E2 사이에서 얘가 크면 다른 건 다 안 바뀌지만 뭐만 바뀐다고요? 2가 바뀝니다. 2가 바뀌어. 2만 바뀝니다. 2가 바뀌어. 얘만 바뀌고요. 나머지는 세타 1, 세타 2, D1, D2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당연히 여기에서 엡실론 1, 2에서 2가 크면 2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번 균등하게 자화된 구조구 공처럼 생긴 입체 도형 구자성체가 자화될 때의 감자율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제가 당구 잘 치죠. 저는 주로 3구만 칩니다. 3구가 치는데 3구 내기를 주로 뭐 내기? 감자 내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의 감자율은 3분의 1이고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환상이니까 0입니다. 0.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3구 저는 4구 안 칩니다. 3구 3쿠션 3구를 치게 되고요. 감자내기 감자율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